자, 시즌 초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브라이튼전 패배는 올드 트래포드에서 패배이기 때문에 아마 맨유 팬들이 충격이 클 것 같고, 우리 주변에 뭐 단군형이나 감스트도 그렇고 맨유 팬들이 굉장히 좀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시즌 초에 맨유의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좋지 않고 무엇 때문에 부진한가, 이유를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불운한 요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예. 부상자가 많다는 거. 일단 부상자가 많아요. 그에 앞서서 인수 문제가 이러다가 무산위기까지 온 것 같다라는 생각. 이게 대전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카타르 인수권은 빨랐으면 올 초에 됐어야 됐어요. 원래라면. 그래서 예. 이적 시장 전에 새로운 어떤 활력을 갖고 새로운 재정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서 더 확실하게 전력 보강에 나서겠다. 그것도 빠르게 나서겠다. 그렇죠. 그게 원래 맨유의 가장 큰 청사진이었을 텐데 인수 늘어지죠. 늘어진 거야 볼때 아예 지금 글레이저가 안 팔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적 시장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팀을 운영하고 다음 시즌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일단 전제로 깔려요. 당연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상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실시간으로 지금 완비사카 햄스트링 부상 루머가 있거든요. 아마 바이에른 뮌헨전 앞두고 테나 감독이 정확하게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는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예. 몇 개월가량의 부상에서 일단 얘기가 있기는 해요. 이건 이렇게 부상자가 많은 거는요, 약간 진짜 운이 따르지 않는 것도 꼬이는 거지. 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다들 알고 계시는 굉장히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두 명의 포워드, 네. 제이든 산초랑 안토니는, 제이든 산초는 이러면 저는 만약에 내가 응원하는 팀에 이런 선수가 있으면 나 이거 굉장히 화날 일입니다. 이제 안 돼요. 예. 제가 볼 때. 예, 서로에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쓴 돈이랑 쓴 시간을 생각하면 이게 너무나, 근데 산초가 이럴 거라고 사실 맨유가 예상하지 못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것도 깔려있고 안토니도 이렇게 될 거라고, 이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막 그렇게 꼬일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하필 취약 포지션이 또 윙 쪽이니까 그치. 보다 더 이 두 명의 갑작스러운 어떤 공백, 쓸 수 없는 상황, 이게 굉장히 안타깝게 다가오는데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2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올 시즌의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그렇지. 그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전제는 일단 깔아놓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맨유가 지금 운대도 안 맞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게 베이스지만 그거 이외에 축구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근데 저는 경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다른 경쟁팀들보다 핏이 안 올라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난 시즌 리버풀 초반에 되게 부진했잖아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 기사들을 보면은 프리시즌에 너무 빡빡한 일정 때문에 선수들이 오히려 되게 피로한 채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프리시즌도 프리시즌이지만 리버풀 기준 그 전 시즌,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하고 FA컵, 카라바컵 다 우승했을 때 경기 수 엄청 많았잖아요. 그 피로감이 이어지면서 누적. 새 시즌 선수들이 8월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리버풀도 지금 1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부상자가 초반에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약간의 일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프리시즌 일정이 꽤 많았던 거 사실이고요. 지난 시즌 카라바오컵 결승, 뭐 유로파리그 병행 등등 그렇지. 때문에 경기가 꽤 많았어요. 누적이 좀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냥 지난 시즌에 안 그래도 월드컵 여파 때문에 그렇지. 안 그래도 피로도가 많은데 일정이 또 워낙 또 많았으니까 맨유는 그래서 누적된 것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그냥 이런 이외의 요인들도 있을 거야. 아마 이거는 나중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에 좀 더 정통한 기자가 다양한 이유들을 아마 기사를 통해서 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수들이 지난 시즌 한창 때만큼의 몸 상태가 전부 다 아닙니다. 팬분들도 아마 보면서 야 이거 훈련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부상자가 많아 하실 텐데, 저는 그게 핏이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100%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에 좀 연관지어서 해석할 여지가 꽤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전제들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얘기했던 뭐 인수사가, 안토니 제이든 산초 문제, 네. 부상 문제, 요거 베이스에 지금 형철이가 보는 건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핏이 안 올라와 보인다. 맞아요. 첫 번째. 네, 왜냐면 그래서 후반에 다른 팀보다도 유독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더 지치거든요. 그리고 테나 감독이 이런 식으로 압박 전술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선수들이 좀 못 뛰어댕겨요. 맞아요. 약간 걸어댕겨? 왜 저래? 이런 느낌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죠. 원래는 이 압박 전술을 다 잘했던 선수들인데 그 구성원들이 구성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화를 못하는 생각 이상으로 너무 그냥 밑그림 자체가 안 그려지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테나 감독도 당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핏 문제. 두 번째 카세미로. 카세미로 저는 진짜 지금 문제가 꽤 많다고 생각해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려됩니다. 이게 그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했죠. 뭐 새로운 도전을 한 오런 선수니까 이 자리에 베스트가 누구냐, 월드 베스트. 그러면 주로 얘기했던 선수가 두 명이에요. 로드리 앤 카세미로.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커리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카세미로를 우위에 두는 사람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수비력이 워낙 좋았고 무엇보다 챔피언스리그와 이런 큰 경기에서 보여준 네. 말도 안 무적지. 되는 커버 능력.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높게 평가를 받아왔죠. 근데 지금 카세미로의 폼은 다른 사람인가? 어. 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야, 이 압박 전술이 왜 기능이 안 돼? 사실 지난 시즌에도 뭔가 불안불안한 순간은 그래도 카세미로가 다 커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약간 허점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카세미로가 메워주면서 재기능을 할 수 있었던 맨유의 수비이자 전술이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카세미로가 그냥 1인분의 상황조차도 지금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지금 전술적인 부하가 생기고 선수들의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점들이 더더더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여기 이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카세미로도 카세미로인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지난 시즌 마이미의 부상 이후로 지금 폼이 많이 떨어졌어요. 가장 좋았을 때 리산드로보다는 조금 아슬아슬해 보여요. 네. 이건 쉽게 비유할게요. 카세미로가 수비하고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커버하잖아요. 그 카세미로가 커버하지 못하는 쪽 센터백에 있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올라와서 먼저 차단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카세미로 옆에 또 다른 카세미로가 있는 느낌이에요. 리산드로가 올라와서 수비를 해주니까. 근데 그 리산드로가 이제 올라와서 수비를 못합니다. 지난 시즌보다 그 엄청났던 수비 범위와 도전적인 어떤 그 능력, 수비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느껴지고 있는 상황. 이게 좀 두 번째 문제점이고요. 그럼 둘이 그렇죠. 연쇄 적용입니다. 센터백이랑 그 위에 있는 6번 롤을 하는 선수들의 이게 이러면 둘이 서로 영향을 받아. 둘이 커버를 해주면서 원래 체크되는 게 카세미로 리산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팀이 그런데 둘의 컨디션이 제정상이 아니어 보인다면 이게 곱하기 제곱으로 체감이 된다는 거죠. 자, 핏 문제 그리고 대표 코어 라인의 폼 문제. 그렇죠. 카세미로, 리산드로. 네. 세 번째.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러면 선수들의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테나보다는 선수들의 탓이 좀 크겠네요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진 않습니다. 전술적인 테나의 문제도 있다. 네,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상황에서 최적의 전술을 짜고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게 결국은 감독이잖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감독의 전술이 과연 지금 선수단의 컨디션에 맞는 전술이냐. 그리고 5경기까지 치르는 동안 2승 하고도 지금 3패잖아요. 예. 근데 패배, 승리 이걸 떠나서 과연 이 문제가 지금 5경기까지 쭉쭉쭉 반복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는 감독도 중간중간 변화를 줘야 돼. 또 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주지 않은 것에 따른 책임이 있는 거죠. 수정을 해야 된다. 무리한 전술은요. 너무 많은 압박에 대한 주문과 여전히 올라가 있는 라인의 그런 문제점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테나 감독의 전술에도 분명 무리한 전술 운용에 문제는 있다. 지난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제 그 테나 감독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초반에 본인의 축구를 구사하려다가 문제가 한번 심각하게 있었죠. 브랜트포드전이었나? 브라이튼전 브라이튼에 예. 충격의 어떤 경기를 보여준 다음에 실리를 찾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 테나가 좋은 감독이구나. 상황을 보면서 스쿼드에 따라서 좀 이 실리적인 운용을 한다 맞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물론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본인의 전술을 고수하다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다. 아마 이후에 그래도 머지않아 변화를 한번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5경기까지 이 상황이 끌고 가진 거 그리고 결국 않죠. 결과가 2승 3패인데 그 2승도 굉장히 꾸역승이었거든요. 그랬죠. 울버햄튼전, 노팅엄전 이거는 정말 좀 좋지 않은 기록이다. 좋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수비, 공격 이렇게 나눠서 드릴 텐데 수비는 압박과 라인 올리는 전술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 근데 선수들 컨디션이 100%가 아니다 보니까 압박을 하는데 같이 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올라가는데 누군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점점 벌어지는 상황들이 그러면 나옵니다. 그럼 여기 공간이 생긴다는 건데. 맞아요. 그리고 그 공간을 그동안 그래도 카세미로가 있으니까 역시 이걸 커버하는구나. 근데 그 카세미로가 지금은 거의 내려와 있고 없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들의 어떤 지금 조화도 에릭센, 카세미로,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마운트가 부상으로 빠지고 에릭센이 역시 기동력이 더더더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 시즌 후반기 때 에릭센이 나온 경기 때 그랬던 것처럼 이 문제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영향력 저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 테나 감독은 요즘 기세가 좋고 측면 잘 쓰는 브라이튼을 상대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민을 했겠지. 흔히 얘기하는 오버띵킹. 가해는 내지 않을까? 그럼 나는 주먹을 낼 텐데. 근데 이걸 생각해서 저쪽은 또 볼을 내지 않을까? 그럼 나는 내가 가해는 낼 텐데. 찔려야 되는데. 네. 이런저런 생각이 들다 보면 그럼 장고 끝에 악수거든. 악수가 나와. 그 악수가 측면 잘 쓰는 브라이튼 상대로 나왔던 중앙 위주의 다이아몬드 사사예요. 이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술로 그냥 먹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진짜 그 브라이튼전은 90분 내내 그냥 먹혔습니다. 예. 브라이튼은 계속 측면 비워두네. 좋네 하면서 파야지. 계속 측면으로 넓게 원래도 그걸 되게 잘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맨유는 너무 지독할 정도로 4-3-1-2 다이아몬드 사나이의 중앙 위주의 전술을 폈고 그러면서도 라인을 올리고 압박을 하니까 더 그 측면의 문제점이 공간이 털리죠. 브라이튼한테 눈에 띄고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문제가 반복됐음에도 소극적인 변화만 주었다는 점, 이게 수비에서의 문제점이었고요. 오케이. 공격에서의 문제점은 사실 많은 팬분들은 테나가 제발 변화 좀 줘라라고 하실 텐데 저는 공격만큼은 수비와 비교했을 때 좀 더 변화가 많았다. 빌드업을 할 때 초반에 3-2 빌드업이 되기도 하고 센터백 2명의 풀백이 안으로 접히는 2-3 빌드업이 되기도 하고 요즘은 또 3-1-5-1 네, 이거는 이제 좀 더 고정적으로 달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좀 더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맡기는 그리고 레시포드랑 완비사카가 폭을 벌리는 그런 3-1-5-1 체제도 있거든요. 카세미로가 백스리가 되고 에릭센이 그 위에 1이 되는 그 구도입니다. 근데 뭐 그리고 이번 브라이튼전은 또 4-3-1-2 이거는 물론 수비 시에도 전술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모로 플랜 A에 테라 감독도 뭔가 계속 변화를 좀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변화를 떠나서 코어를 이루고 있는 선수들이 지금 제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 카세미로가 수비도 수비인데 공격도 불안하거든요. 원래도 카세미로가 사실 수비는 너무 잘했고 공격도 잘하는 선수긴 하지만 공격 기능이 있는 선수예요. 근데 그 위험 지역에서 종종 아니란 미스가 나온다는 그렇지. 건 레알 마드리드 때도 지적을 받았던 플레이였어요. 그리고 그때도 턴오버가 많은 날은 또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근데 지금도 지금 카세미로는 압박을 받았을 때 또 뭔가 패스를 뿌려줘야 될 때 아쉬운 판단이 나오거나 실수가 좀 나오는 네. 상황이고요. 그 카세미로가 백스리 가운데로 들어오거나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빠지는데 빌드업 시 영향력이 많지 않고 그 변형 백스리에서 지난 시즌 빌드업의 코어를 이뤘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올 시즌은 리산드로의 폼이 떨어지면서 빌드업 시 리산드로의 존재감이 좀 옅어진 것도 물론이거니와 팀적으로도 리산드로를 좀 많이 활용 안 한다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맨유전 보면 이제 린델로프가 중간중간 그죠? 올라왔는데 시도는 했거든요. 근데 린델로프도 사실 오히려 파트너인 리산드로와 비교하면 프로필상 이 선수의 빌드업이 그렇게 막 미드필더 이상급으로 엄청나다고 하기는 힘들어요. 나쁘진 않은 선수지만. 근데 그 선수가 올라가는 전술을 폈는데 막상 그렇게 효과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리산드로가 핏이 안 좋아서 감독이 주문한 게 있는데 못 올라오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린델로프 대신 오히려 리산드로가 저렇게 올라오면 지난 시즌 기준으로 더 잘할 텐데. 더 잘하죠. 네. 썼죠. 리산드로는 그거 미드필더 이상급으로 보여주는 그럼요.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린델로프보다 리산드로가 빌더보다 잘하는데 그런 영향력이 뭔가 좀 안 쓰인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바란, 루크쇼 이런 주전조가 또 부상으로 부상이고. 빠졌죠. 그러면은 빌드업이 안 돼요. 1차 빌드업 체계가 무너지면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상황들이 전방의 선수들이 제자리에 못 있습니다. 에릭센, 내려오죠. 맞아요. 에릭센도 예전만큼의 폼이 아니고요. 네, 공을 받으러 내려와야 돼 그러면. 그러면 위에 선수들 내려오는데 아까 3-1-5-1 전술의 핵심 하프 스페이스에 고정적으로 예. 선수가 배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른쪽 뭐 안토니가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될 때도 있고 왼쪽은 달로가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에릭센이 또 올라갔을 때는 에릭센이 노팅엄전처럼 그 하프 스페이스에 고정적으로 위치에 배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침투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선수들이 볼이 안 오니까 자꾸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맨유의 공격 수단은 뭐겠어요? 남아있는 전방의 적은 공격 인원에게 길게 패스를 줘서 그 선수들 개인 능력에 기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통하긴 해요. 왜냐? 레시포드를 보유한 팀이니까. 뭐 엄청나게 강력한 하나의 선수로 상대 수비를 네. 쪼갤 수 있는. 봤잖아 내가. 와 진짜 미칠 것 같던데. 레시포드는 잡는 순간 여기 팬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야, 근데 큰일 났다 이거. 이게 그 왜냐면 그런 선수 역습을 이끄는 선수는 카메라가 안 비춰질 때도 그렇지. 직관 갈 땐 다 보이잖아요. 뛰어다니는 게 막 보이잖아. 와, 스타트하려고 그러고. 그 경기만 봐도 그 네. 위압감이 느껴지는데.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거든. 그럼요. 네. 레시포드가 언제까지고 올해 1월, 2월에 지난 시즌 중반기 때 폼을 언제까지고 보여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럼. 받쳐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너무 레시포드에게 지금 공격 구조는 의존될 수밖에 그치. 없어요. 그리고 전방에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연결고리 해줄 선수가 내려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롱패스 외에는 볼 전개 수단이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선수들 핏이 완전하지 않아서 뒤에서 롱패스를 주는데 전방 선수들이 쫓아갈 힘이 안 돼. 준비가 안 돼 있어. 혹은 아래에서는 압박을 못 버텨가지고 모르겠다고 뻥 차는데 위에 선수들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날아오니까 호흡이 안 맞아서 그냥 램스데일에게 가버리고 이거 아예 내줘버리는 거지. 네, 그렇게 상대 골키퍼에게 가버리는 상황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까지 공격에서의 문제점도 저는 이렇게 좀 꼽아볼 수 있지 않나.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팀적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산재해 있는 거기에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뭐 몇몇 클래스 좋은 선수의 폼 그리고 공수로 봤을 때 테나 감독이 전술적으로도 뭔가 아쉬운 게 네. 있다. 자, 근데 어쨌든 팀을 바꿔내긴 해야 됩니다. 마운트나 근데 암라바트가 돌아와야 될 것 같고 네. 암라바트가 돌아온다면 팀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맞아요. 왜냐면 많이 뛰고
주 전환 패스는 꽤 잘 넣어주는 맞아요. 선수예요. 롱으로 이렇게 좀 그 전환 어 길게 방향 전환해 주는 거 잘해요. 맞아요. 거기에 호일룬이 폼을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나 감독 인터뷰를 봤을 때 아직까지도 완전 100% 핏은 아닌 것 같아. 가능성은 있어요. 빠른 발을 지녔고 그렇죠. 맨유전에는 이제 원터치 패스의 가능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기대가 되는데 저는 그리고 딱 하나 카세미로 일단 빼야 됩니다. 일단 내려야 된다. 제가 볼 때 지금 폼의 카세미로는 나왔을 때 많은 걸 보여주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브라이튼전에 이전까지는 카세미로를 계속 끝까지 밀고 갔는데 믿고 갔는데 이번에는 일찍 빼줬거든요. 테나 감독이 이거 뭔가 카세미로에게 이제는 뭔가 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 지금은 힘들겠다. 네, 그래서 저는 이 5경기까지 끌고 가진 너무 이 비슷한 국면이 그대로 끌고 가진 것에 대해서 팬분들이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이 크겠지만 이 카세미로를 브라이튼전에 일찍 빼준 걸로 봤을 때 한니발 매블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골도 나왔고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테나 감독이 이제 카세미로 쪽도 변화를 좀 주려는 일종의 신호탄일 수 있다. 네, 신호탄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암라바트 마운트가 이번 주 경기 중에는 아마 복귀를 할 것 같아요. 예. 이거 바이에른 뮌헨이 될지 아니면 리그가 될지 뭐 번리전일지. 네, 번리전일지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중원의 기동성이 좀 더 살아나긴 할 거거든요. 거기서 수비 공격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지금 시즌 초반에 좀 삐걱거리는 팀은 우리가 생각하는 빅클럽 중에는 두 팀이에요. 맨유, 첼시. 네. 첼시도 부상도 많고 이래저래 그거 많은데 일단 맨유가 생각보다 좀 많이 위태로워 보여서 맞아요. 저희가 그리고 맨유 얘기를 해봤습니다. 초반 일정이 좀 안 좋았죠. 너무 기세 좋은 토트넘, 아스날, 브라이튼이 만났으니까. 그런 초반 일정이 이후에 번니 팰리스 2연전이거든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 반등에 딱 좋은 계기인데 사실 연승으로 잡아가야 되는 팀들이긴 해요. 이게 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처럼 선수들이 좀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에 테나우도 계속 라인 올리고 압박하는 이 전술 기조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조금 안정을 찾자. 네, 그것도 테나우에게 요구한다라는 얘기로 좀 마치고 싶네요. 네.